저희 취재 편의점 첫 출연이십니다. 카메라 보시고 네, 일단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에서 기적의 삼선에 도전하는 김병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적의 삼선. 아, 어렵습니다. 사실 김병우 나도 모르게 기적이라는 거 나오네요. 김병우가 맨날 전화하세요. 아, 너무 어렵다. 진보 언론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예, 저쪽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진보 언론 좀 많이 도와주라. 이런 언론이 말씀을 너무 기울어져 예, 있어요. 그렇군요. 자, 총선까지 정확하게 일주일 남았습니다. D-7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양평 취재하다가 분당 딱 들어오니까 거의 제가 그 함께 온 제작진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맨하탄인가? 또 양평, 그러니까 시골지가 서울지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번화하고, 사실 이 지역 굉장히 고소득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보수색이 굉장히 짙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굉장히 힘든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원래 우리 지역이 네. 정당 지지율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은 있지만 네. 한 5 내지 10%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뒤지는 지역이에요. 네. 항상 어렵죠. 항상 어려운데 네. 또 이제 상대방이 또 김은혜라는 인지도가 있는 후보고 네. 또 나름대로 중앙과 언론에서 지원을 좀 받는다 그럴까 모양새가. 네. 그렇구나. 네. 중앙에서 상당히 힘을 받는 후보다. 뭐 힘을 받는 건 아닌데 네. 한동훈 지금 위원장이 2분이 나왔죠. 2번이 나왔어요. 네. 이재명 대표 몇 번 왔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탑에 한 번 왔었죠. 야탑에만 한 번 왔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오셔야겠네요. 저쪽에서는 꼭 뺏어가야 할 지역. 자기 건데 네. 웬 김병욱이야 이거죠. 자기 건데 김병욱이 있으니까. 지금 김병욱이 여기 원래 저긴데 현역인데. 당세가 이제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도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뭐 이 지역으로 왔다. 여기저기 막 거론이 많이 됐고 당에서도 뭐 수원 가라 뭐 이런 등등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당으로 꼭 오게 된 게 분당이 제일 정당 지지율이 잘 나오는 동네거든요. 그렇군요. 여기 국민의힘 지지율이 항상 상당히 높은. 저희 민주당보다 많이 높죠. 많이 높은 지역이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의 갭을 네. 개인기로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렵죠, 후보로서는. 예. 그 식스팩 바디 프로 평생 식스팩은 아니에요. 식스팩 아니에요? 언론에서 그 쓴 거고. 아니, 근데 그 바디 프로필 준비하시느라고 5kg을 감량하셨다고요? 정확하게는 4.23kg. 그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이연세. 이연세. 나이에.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도전까지 하게 된 이유는 또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예. 이 도전의 의미는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그때 우연히 저녁 식사를 하는 순간이었는데 제 옆 테이블에 헬스 트레이너가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식당 주인의 소개로 이제 같이 합석을 하게 됐어요. 헬스 트레이너가 이제 몸을 만드는 사람을 가이드해서 몸을 잘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제가 언뜻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출마를 하게 되는 이유가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거 제일 큰 거고. 두 번째가 우리 분당을 재건축을 통해서 뭔가 리빌딩해서 미래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가 몸을 이렇게 2달 동안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 의지를 가져서 대한민국도 바로 세우고 분당 재건축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주민들도 저 김병욱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래서 술 먹다가 그 트레이너한테 얘기했죠. 야, 두 달 정도 갖고 몸을 만들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지금 말할 수 없고요. 내일 헬스장으로 오세요. 느닷없이 헬스보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자존심 상했지만 다음날 갔죠.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운동을 전혀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푸시업도 하루에 한 100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매일은 그런다는 건 아니고 하고 나름대로 계단도 조금씩 오르내 계단을 통해서 걸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만져보더만 네. 한번 해봅시다. 선거운동을 위한 몸을 만드신 겁니다. 선거운동이 아니라니까 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재건축을 바로 재건축. 하기 위해서 제가 몸으로 알겠습니다. 보여준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김은혜 후보는 옆 동네 지역구였어요. 그렇죠. 예, 옆 동네 지역구에서 경기도지사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다시 이제 이 지역으로 온 이런 용산 케이스. 갔다가 왔죠. 예, 용산 갔다가 오신 분인데 본인 스스로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전 지역에서 심판 여론이 너무 크고 어제 그제 있었던 대통령의 51분 대국민 담화가 완전히 더 큰 물꼬를 터버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동네 다녀보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주민들이. 주민들은 삶이 힘들다. 왜 이게 장사가 안 되냐. 여기 나름 고소득인데.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 예. 고소득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중산층이 중산층. 가장 두터운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는 있죠. 네. 예. 그래서 분당에서 마저 뭐 먹고 살기 힘들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살기가 힘들다.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는 최근 3개월간 네. 과일 가게를 한 번도 안 갔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저희가 또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네. 상점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식당도 가고. 그렇죠. 예. 이게 테이블이 뭐 한 테이블 또는 두 테이블밖에 없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죠. 물론 잘 되는 집은 또 잘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삶의 환경이 많이 팍팍해졌다. 네. 그리고 코로나나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정치 얘기보다는 네. 자기 먹고 사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로 하고 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말 일 좀 잘하게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네. 이번에 본때를 보여주자. 그 말씀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중도층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뭐 윤석열을 뽑았다 안 뽑았다 이런 얘기는 뭐 하시는 분들 안 네, 하시는 네. 분인데 예.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나라 좀 바로 세우자. 네. 그래서 이번에 꼭 투표하겠다. 그리고 예. 우리 가족 아들 딸까지 설득시켜서 투표장에 나가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도 어제 재외국민 투표하신 베트남 법인장님 한 분, 거기 하이퐁이라는 지역인데 한국기업 120개가 있대요. 그런데 매우 어렵다는 거죠. 왜? 중국하고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베트남 시장까지 여파가 있다. 네. 정말 외교를 좀 잘해주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가치동맹 얘기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교육 규모가 큰 나라가 중국하고 베트남이에요. 맞습니다. 중국하고 베트남이 우리랑 교육 규모가 가장 큰데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고. 네. 그런데 대통령이 가치동맹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까? 특히 수출을 위주로 경제가 돌아가는 대한민국 구조에서 네. 그래서 저도 베트남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 드렸어요. 지금은 중국이 썩나 있지만 네. 베트남의 지식인들도 우리 한국을 좋게 보진 않는다. 우리도 사회주의인데 그러네. 그런 얘기를 저도 예. 직접 들었어요. 예. 어제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그 후보 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땠어요? 토론회 분위기. 어제가 아니고 어제는 이제 네. 방송이 나온 거고요. 네. 엊그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 녹화를 했군요. 녹화를 해서 예. 어제 방송이 나온 거죠. 그거 물어보셨어요? 바이든 날리면? 아니 안 물어볼 수 없죠. 뭐래요? 그러니까 바이든입니까 날림입니까? 네. 계속 물어봤는데 네. 이렇게 멈칫멈칫거리고 네. 이렇게 눈동자가 조금 초점이 흐려졌다고 해야 되나? 옆으로 봐서 정확하게는 못 봤는데 그러다가 다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고 못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봤죠.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네. 계속 답변을 못 해요. 그러면은 날리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 저는 그게 공직자라 그러면 특히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라 그러면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이제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시 말해서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그래서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잘못 들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맞다 그러면 소신껏
난 지금도 바이든이다. 말을 하든지. 나는 용산에 있을 때의 나의 생각과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저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은혜는 한결같습니다. 떳떳하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둘 다 꼬리를 내리고 흐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김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물었는데 아직도 답을 못 들었어요. 못 듣고 있습니다. 좀 답을 들어주세요. 저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거티브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상가 쪼개기, 알박기 의혹.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공무집행 방해, 상해로 벌금 300만 원. 이거 뭡니까? 아니 그 쪼개기는 뭐예요?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걸 10명 이게 쪼개기잖아요. 그거는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한 거고 한 평도 안 되는 거예요. 한 평도 안 되는 건데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해서 19년이 지난 지금도 공동 소유예요. 그게 왜 상가 쪼개기고 알박이에요. 단순하게 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상가가 하지 않아 갖고 저희들도 아무 생각 없이 워낙 금액이 작고 평수가 작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사업했을 때 대출금을 다 갚아갖고 다른 데는 다 말소 등기가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직원의 행정상의 실수로 말소 등기가 안 된 거. 단순한 해프닝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던 상가에 대출을 받아서 다 갚고 다 말소 등기가 됐는데 이것은 금액도 적고 평수가 적다 보니 직원의 실수로 건지당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해프닝인데 이것이 마치 뭐 상가 쪼개기니 알박이니 언론에 계속 이렇게 언론에 흘리고 부풀리고 아마 이것을 경제나 사업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다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근데 경제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 의혹으로 또 알아도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담당 기자한테 이거를 설명을 했고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사를 쓰는 그래도 기자라 하면 팩트 체크를 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저한테 전화도 한 통 안 왔어요. 반론도 안 받았어요? 전화가 안 왔는데 어떻게 반론을 받아요? 와, 그건 좀 그렇다. 그리고 우리 보좌관한테도 전화가 한두 통 왔는데 개인 재산이니까 내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이 아까 말한 TV 방송, 생방송 녹화를 앞둔 저는 이제 방송에 가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녹화 중에 김은혜 후보가 또 그걸 툭 던진 거예요. 저 당황스럽죠. 황당하고. 그게 답니다. 그렇군요. 김은혜 후보 관련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좀 문제 삼고 계십니까? 예컨대 배우자 채무 신고 누락 의혹 이와 관련해서 고발도 하신 것 같아요, 선관위. 고발이 아니라 아마 우리 당원 중에 한 분 변호사가 분명히 이런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왜 신고하지 않았냐. 그래서 선관위에 소명을 요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후보의 배우자가 부채로 의심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게 좀 해명을 해달라라고 선관위에 지금 아마 소명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초반에 김은혜 후보가 한국은행 총재하고 이제 사진 찍고 하는 사진이 홍보물에 사용이 됐어요. 이 자체로 굉장히 큰 논란과 파문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치의 한 단면이죠.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업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노조의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었고 그래서 결국에 한국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이뤄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정치권이 금리 정책 이런 데 간섭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도 아닌 후보가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서 언급해서는 안 될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런 행위 자체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거라고는 분명히 알 거예요. 총재 만나서 얘기한다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겠어요. 금리라는 게 여러 변수들이 다 모여서 나오는 결과물인데 정치권의 입김을 통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사진 찍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보도자료를 낸다는 것은 마치 자기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나쁜 정치의 한 단면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 소속 구성원들이 네. 또 항의 성명을 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정치권이 훼손하지 마라. 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예. 행동을 좀 제대로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따져 묻기도 하셨습니까? 그 토론회 가운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네. 따져 묻기는 했는데 마치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뭐 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군요. 저는 그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게 공직자의 자격이라고 봐요. 네. 예, 유권자나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요구를 하잖아요. 네. 그 요구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에 포함되는 사항인지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인지 네. 그 정도는 공직자 후보면 판단해야죠. 그렇죠. 판단해서 예. 이걸 넘어선다 그러면 유권자나 우리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한테 이건 이래서 네.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정한 공직자 후보인 것이지 네. 본인이 얘기하는 유권자가 원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네. 그렇게 한다면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전부 다 법을 위반하고 네. 무리한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행정부처라든지 네. 특히 중앙의 독립성과 이런 네. 중립성을 요구받는 단체들은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최근에 발표된 3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KBS가 한국리서치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김병욱 후보가 40, 김은혜 후보가 42 딱 붙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 몇 표 차라고 볼 수 있습니까? 2%표 차면. 저희가 한 10만 명 내외로 투표를 네, 하니까요. 네, 10만 명. 2,000표 정도? 2,000표. 하루에 2,000표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공약으로 승부를 보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누가 네. 묻길래 앞으로 선거 판세를 어떻게 바라보냐 네. 그래서 제가 바둑으로 보면은 아마 한집 승부? 한집 승부. 반집 승부? 반집 승부. 야,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승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네. 아마 개가 바둑이 될 것 같아요. 네, 개가 바둑이라 하면은 네. 다 세는 거 아니에요? 네. 판세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개가 바둑을 염두에 두고 야, 이 지역 새벽 3시, 4시 가야 결론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막판으로 갈수록 선거의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7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전 투표로 하면 이틀 남은 상황이죠. 그렇죠. 내일 모레. 5일, 6일 이제 양일간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될 텐데 투표는 어느 정도 될 걸로,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될 걸로 전망하시고 일단 그것부터. 투표율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분당이 상대적으로 안정론과 심판론이 다른 데하고는 조금 다르게 비슷하게 나와요. 언론사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심판론이 다른 지역은 좀 더 많이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분당이다 보니까 당 지지율이 낮고 당 지지율 낮은 거에 비해서는 심판론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심판을 주장하는 우리 쪽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투표수에 많이 나오느냐. 그게 투표율과도 관계가 있고 저 김병욱의 당락에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지지층들이 말로만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국정기조 대변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로서 민주주의는 표로서 심판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캠페인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제가 강민정 의원님 인터뷰를 했는데 투표가 촛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지난주 갤럽 조사에 보면 23%가 민생 경제 이슈 부정평가 1위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좀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회의 견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끝으로 이번에 당선되시면 3선입니다. 네. 힘있는 국토교통위원장 슬로건으로 내거셨어요. 어떤 공약으로 승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장이 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신도시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이 잘 안 나왔죠.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신도시잖아요. 새로 지은 도시인데
국토교통에 민원이 적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신도시가 예. 30년이 돼버렸어요. 30년. 예. 분당이 30년. 예, 30년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신도시의 장점도 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네. 불편사항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상임위를 바꿔서까지도 국토위로 들어온 것은 네.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네. 분당을 정말 찬당한의 분당이라는 명성에 맞게끔 네. 최첨단 미래도시를 만들겠다. 네. 이런 각오를 법으로 한번 보여주자. 이런 차원이었고 네. 제가 그걸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법은 통과됐거든요. 네. 이제 법은 통과됐고 이제 시행령도 만들어졌고 곧 네.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이 법과 시행령이 네. 제대로 잘 안착되고 또 실제로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네. 주민의 요구대로 잘 될 수 있게끔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아직은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국회에서 책임지고 이 일을 네.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재건축 전문가 김병욱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감히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네.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 자임하겠다 네. 이런 뜻으로 제가 네. 국토교통위원장이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SWK님께서 저는 분당 을구에 삽니다. 아, 그래요? 네, 탄천에서 봤어요. 난리면과 접전인 게 창피합니다. 네. 아이고. 반드시 투표하고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이깁시다. 이런 의견. 지금 이제 주민들을 만나면 네. 반드시 이겨주세요. 꼭 이겨야 합니다. 네. 우리 가족 6표 몰빵입니다. 예, 예.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당위적인 네. 그리고 목표, 지향적인 발언들을 참 많이 하시는 거 보고 네. 예, 우리 지지층들이 많이 좀 결집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하고 네. 있습니다. 전바미님께서 김은혜 후보는 사람들 걸어오면 무조건 달려가서 넙죽 큰절하고 그 다음 일어나서 거의 우는 얼굴로 손잡고 읍소하는 모습에서 와라 겁이 났습니다. 저 정도면 나라도 짠해서 순간 넘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후보도 절박하게 읍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제안도 근데 주셨습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글쎄요. 나도 그거는 네. 별로 글쎄 그게 글쎄 후보가 조금 더 당당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러니까 하는데 후보가 절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보여주기 싫어한다는 것은 뭐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언젠가는 뭐 주민들이 잘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네. 진지한 마음과 그다음에 다부진 가슴으로 우리 주민들을 만나는 것이 네. 최고의 진정성이 아닌가 보여주기식 뭐 네. 그런 거가 뭐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는 네. 없지만 예. 뭐 이렇게 저는 조금 제 적성이 안 맞아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예,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좀 더 당당하게 그렇게 임하겠다는 말씀 해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끝으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어젯밤 있었던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서 청년들이 망친 나라를 노인들이 구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 듣습니다. 예, 처음 들으세요? 예. 네,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이 들으면 저도 이제 다니다 보면 네,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40대, 50대의 생각과 60대, 70대 생각의 차이가 많이 커요. 지지하는 정당과 네, 후보, 네,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네, 시각에는 개입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네, 그런데 그것을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갈라치기인데 네. 청년이 망친 나라 노인이 6070이 구한다. 네. 누가 수긍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저는 참 처음 듣는 얘기지만 예, 어문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을 우리가 격려하고 네, 또 한 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고 네, 그게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인데 청년에게 이렇게 길을 죽이는 게 네. 과연 정말 기성세대 특히 지식인들의 역할인지 묻지 예.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예, 전 세계에서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글로벌 방송입니까? 글로벌 편의점이에요. 아니 어느 나라든 가든 내리면 공항에 제일 먼저 편의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예. 편의점입니다. 네, 네. 예, 취재 편의점. 네.
자, 전 세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유권자들에게 이미 투표는 마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사전투표를 앞두고 계신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분당을 김병욱 후보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재선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분당에서 당선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길이다. 이런 신념과 소명의식으로 쭉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번 3선에 도전합니다. 제가 3선 도전하면서 이런저런 반성도 해보고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당에서 꼭 이겨야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길이고 우리가 용산을 향해서 분당 주민이 이기는 길이고 또 우리 분당 주민이 이기는 게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꼭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큰 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꼭 투표장으로 모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을 김병욱 꼭 기억하시고 지인 찾기 많이 하시고 전화도 한 통씩 넣어주세요. 그러면 꼭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꼭 이기셔서 국회 저희 스튜디오에 모셔서 인터뷰할 수 그때는 제가 가겠습니다. 네. 예, 그때는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